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모순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이런 모순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은 다시 거리를 벌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서로의 성격과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코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로움에 떨지 않는 그 어딘가의 거리를 찾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내어주고 결국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고 평생을 차갑게 혼자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극단 모두가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과 함께 있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혼자 있되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아주 흥미로운 습성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훨씬 먼저 발견하고 훨씬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은 100가지를 보아도 쉽게 잊혀지지만 단 하나의 결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가진 이기적인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할 때 묘하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와 비슷한 약점을 가진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흠을 찾아내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습성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찾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의 결점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또한 남의 약점을 들추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없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사정과 약함을 함께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가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누군가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도 어느새 누군가의 살이 찐 모습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정이나 직장을 옮긴 이유처럼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화제로 올리곤 합니다. 정작 그 사람이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노력이나 베풀어온 마음은 쉽게 잊혀지고 단 하나의 흠집만이 자리를 채우는 대화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던져진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 만남을 꺼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들여다본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보다 그 사람이 그동안 묵묵히 버텨온 시간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같은 자리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한결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건강과 같은 내면의 것,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과 같은 외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소홀히 하면서 가장 헛된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평판에 일생을 걸고 매달립니다. 명예와 지위와 명성을 쫓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판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영원히 붙잡아둘 수도 없는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어제 나를 존경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행복을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크게 들뜨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말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과 허영심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감정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관계의 상당수가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이해관계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곁에 두는 관계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우정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어울리던 동료가 부서를 옮기는 순간 연락이 끊기고 사업이 잘 풀릴 때 주위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순간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거나 인간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한 얼굴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벗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과 넓게 사귀는 것을 인생의 성공처럼 여기는 세태를 그는 경계했습니다. 넓지만 얕은 관계 100개보다 좁지만 깊은 관계 한두 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곁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가 가진 진실함의 깊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끊임없이 약속을 만들고 모임을 찾아다니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정신의 그릇이 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과 깊이 만나고 스스로를 채워나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존재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텅 빈 방 안의 적막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고 가까워진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에 자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 그토록 많던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변화를 서글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위안이자 자유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통찰 가운데 가장 따뜻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연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수한 감정은 동정심, 곧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 이기심을 뚫고 나오는 단 하나의 진실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친 동물을 보고 마음이 아려오는 순간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던 사람도 누군가의 진실한 슬픔 앞에서는 잠시나마 그 계산을 멈추고
순수하게 함께 아파합니다. 그는 이러한 동정심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이며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계율보다도 앞서는 인간 본연의 선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생기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곁을 지켜줄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나 오랜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모두 이 동정심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그 안에 진실한 공감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 공허함을 금세 알아차리고 맙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가장 큰 위로를 떠올려 보면 그것은 대부분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준 누군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자신이 주었던 가장 큰 위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동정심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닦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수양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결점에 너그러워지고 타인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 사귀고 무례함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모든 지혜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결국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거리와 신중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다 내어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좋은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충돌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 자체를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걸수록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받는 실망과 상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기대와 적당한 신뢰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고 적당히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이 있으며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무게로 대하려 하면 결국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치게 됩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말은 결코 차갑거나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정된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온전히 쏟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으로부터 무례한 말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 가장 어리석은 반응은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함으로 응수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스스로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품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 앞에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욕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빼앗길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던진 무례한 말에 내가 동요하지 않고 무심하게 흘려보낸다면 그 말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그 말에 깊이 상처받고 분노한다면 나는 스스로 그 말에 큰 의미와 무게를 실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는 또한 모든 비난과 비판에 일일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을 향한 부당한 평가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평생을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침묵으로 답할 줄 압니다.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모욕을 곱씹으며 분노와 원한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그 일을 까맣게 잊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날의 상처를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갉아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고 있으면 누군가의 실수나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도 크게 충격받지 않고 그저 인간이 가진 본래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잊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의 평온한 마음까지 함께 내어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다시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분노의 불씨를 살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상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인연과 좋은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그러한 낭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한데 모아보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도, 타인의 결점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도, 명예와 평판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는 것도, 무례함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것도 결국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와 타인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찌르지 않는 거리를 찾고,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두고 새겨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조차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가진 의미는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마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남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한결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